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0일 화요일이고요. 아침 8시가 지나가는데 긴급하게 가급적 짧게 잠깐 시장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뭐 큰 폭 하락 마감을 했고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정치적 불안감 때문이죠. 예, 3일 날 있었던 계엄령 발표, 또 4일부터 제가 생겼고, 그리고 이 정치적 불안감의 시작은 계엄령 발표죠. 그리고 지난 주말에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이제 탄핵 소추 표결 의결이 있었는데 여기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더 고조되면서 어제 시장이 추가 폭락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코스피 지수는 올해 최저점 이탈했고요. 코스닥은 이탈한 데다가 2022년 최저점까지 이탈을 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그 전에도 뭐 급락이 오고 이러면 자주 기술적으로나 뭐나 해가지고 시장 바닥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참 굉장히 힘듭니다. 시장 어찌 보면 외적인 요소죠. 이런 정치적 불안감에 따른 이런 하락은 이게 어디로 지금 튈지를 모르니까 뭐 제2 계엄은 지금 못하게 되었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들 심지어 뭐 어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이거 뭐 썰입니다만은 국회가 탄핵을 막을 수 없는 개헌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라든지 뭐 별별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형인 상태에서 시장의 뭐 바닥을 논한다 이런 건 어렵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은 이 논리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종 이런 방식을 사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화면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모르겠. 제가 메모장을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타이핑을 하면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하락의 주된 요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면 왜 하락을 하는지 하는 주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이유, 원인. 그죠? 시장이 반전을 위해서는 시장이 하락을 멈추거나 반전을 위해서는 이건 뭐 순서에 관계없이 하락의 된 이유가 반전하면 제일 좋습니다. 개선되거나, 그 다음에 완화되거나 아니면 시세가 충분히 악재를 반영하거나 이런 가격 급락입니다. 가격 하락. 그다음에 이걸 또 일종의 한계 효용 체감 법칙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죠. 왜냐하면 일정한 수준의 혹은 비슷한 수준의 이런 고통이랄까 자극이랄까 이런 것이 반복되면 좀 무뎌지죠, 그죠? 그래서 악재가 똑같은 악재, 새로운 큰 악재 뭐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런 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의 주된 이유는 뭘까요? 하락의 이유. 이게 한 9월 전후 가면서는 미국의 관세 우려가 있었습니다. 관세 우려 있었고요. 그 외에 뭐 FMC다 뭐다 이런 거 이제 지연 말단적인 것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 수급적 측면 이게 있고요. 지금은 현재는 대통령이 리스크입니다. 예? 리스크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CEO 리스크라고도 하죠. 특정 기업의 CEO 문제. 이건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받지는 마세요. 계엄령 자체가 지금 현재 형식상의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그래서 불법이고 탈법이고 이것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수의 헌법학자나 법학자나 거의 대다수가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계엄을 할 수는 있죠. 그거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절차나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좌우가 필요 없고요. 진보 보수가 필요 없고요. 대통령이 좋고 싫고가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 시황의 제목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에요. 현재는 대통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제 왜 급락을 했느냐? 토요일 탄핵이 안 되니까 안 되니 월 급락입니다. 정원 시장이 지금 대통령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일으켜버렸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우선은 손발을 묶어버리는 거죠. 일을 못하게.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금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금 오늘 내일 사이에 바로 탄핵 다시 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현재로서는 탄핵이 되거나 스스로 하야를 하거나 물러나 버리거나 완전히 하야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후선에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번에 이제 구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구속은 본인이 뭐 순순히 응할지도 모르겠고 이건 어떤 그 상황이 발생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대통령 리스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탄핵 하야 구속 혹은 하야가 제일 낫죠.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 스스로가 이게 안 되면 시장에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 외에는 이제 수급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급과 가격적 측면이 있습니다. 가격은 이제 밸류에이션, 저평가다 아니다. 너무 지금 과락했다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 수급에서는 어제 특기할 만한 사실이 하나가 있죠. 외국인이 들어왔죠. 외국인이 1,700이 들어왔습니다. 1,700이 들어가고 기관이 6,900을 샀고요. 개인이 8,800 이틀째 지금 투매를 했습니다. 외인 선물은 오후에 최대 4,130계약 매도 보이다가 2,584계약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걸 그래프를 보면 다시요. 여러분 그림을 제가 올려놓은 게 안 나왔어. 다시요. 지금 제가 이걸 해가지고 빨리 지금 녹화를 떠서 이제 올려야 되는데 저도 뭐 개장을 한번 쳐다봐야 되니까 아니 왜 제가 이렇게 휴식기에 들어가거나 병원에 들어가서 아프거나 이러면 장이 폭락으로 난리를 치죠. 이거 그런 캡처 이거 잘못된 겁니다. 왜 음식료가 돼 있죠? 이거 참나. 이거 외인 선물입니다. 때리다가 돌았고요. 어제 이거 잘못된 겁니다. 외인 현물 매도하다가 매수로 뒤집어졌는데 이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6일 이후에 저번에 이제 대량 매수했을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10월 16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이틀 이상 매수를 한 적이 없어요. 하루 사면 팝니다. 그래서 오늘 볼 것은 외국인들이 오늘도 또 사는가? 이 부분 오늘 이제 좀 볼만합니다. 미정신에 빠졌지만 야간 선물은 올랐고요. 이건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급으로 돌아가서 사실 12월 4일부터 6일까지 계엄령 때문에 그리고 6일이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한 일주 이상 매도를 했고요. 어제 이제 샀죠. 기관은 1.6조 정도 샀고요. 연기금이 한 8,400억 정도 적극적으로 바쳤습니다. 그렇지만 지수는 계속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어제 시장은 52주 신저가 종목이 신고가 종목이 23개 나왔습니다. 한 40% 이상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데 이런 특이할 만한 사실이 있었고요. 이게 지금 제가 수급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어제는 빠졌다고 하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아침에 조금 재밌는 자료가 키움에서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달러 환산 지수를 우리가 종종 보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환율로 계산했을 때 현재 지수는 최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요 이제 약간 붉은 선이 상대 강도고요. 달러 환산 코스피하고 그냥 코스피하고 그다음에 달러 환산 코스피는 여기 있고요.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이것을 이제 상대 강도로 이렇게 잡아보면 거의 이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이고요. 그걸 제외한 거의 최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동안 그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가격 메리트를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그다음 PBR이 0.8 초반까지 0.83 이 초반까지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저는 어때 제가 PBR의 레벨이라든지 혹은 뭐 가격 목표치가 되든 일목의 시간이 되든 이런 걸 가지고 들은 이제 시장을 재단해서 보여드릴 때가 있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아무튼 굉장히 힘듭니다. 왜? 대통령과 연관된 이런 불확실성이 현재 진행형에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걸 일목의 시간론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어제까지가 17 기본 수치를 때렸어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상승했다가 떨어질 때 탄핵하는 날에 17 기본 수치 변화일이었고요. 그날을 바닥에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고점에서부터 4월 11일부터 떨어질 때 17일 떨어지고 뒤집어 돌렸거든요. 지금은 17일 하락은 안 해요. 전 저점에서 그냥 17일이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볼리저 밴드 하단을 완전히 봉이 벗어났다. 과락으로 이거 왜 이러나? 이 코스닥 지수. 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예, 벗어났다. 뭐 이런 정도. 예,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더 빠지면 빠질수록 어, 더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오늘 당장 내일 당장 뭐 질러라 이것보다는 그것을 인지를 하고 현금이 많은 분 입장에서는 이러한 하락은 또 좋은 기회가 되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 이익 전망치가 약간 수그러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 침체가 바로 온 건 아니고요. 근데 앞으로는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뭐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되고요. 내수 소비에서부터 여러 부분에서 지금 좀 망가지는 부분이 많고요. 뭐 삼성전자의 반도체나 뭐 등등 여러분 어려운 요소들은 아시는 거 아닙니까? 환율도 지금 뭐 1445대를 향하고 앉았고 힘듭니다. 힘든데 단기로 보면 또 과잉 쏠림으로 인해서 뒤집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11월 들어서면서 그때만 해도 지수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1월 말 혹은 올해 연말 연초로 가면서 장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그때만 해도 요 앞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미증시가 올라와 가지고 목이 너무나 차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쪽에서 우리한테 조정의 빌미를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 자체적인 문제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새벽에 미증시는 이 S&P 500 보십시오. 18일 대등수치에 조정이 살짝 왔고요. 다우지수는 이미 흑산병으로 조정 중인데 17일목 기본수치, 17일목 기본수치, 12일, 11일 대등수치에서 조정 중입니다. 얘들은 좀 빠지든가 말든가 우리는 정치적 불안정,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전 제거는 힘들겠죠. 완화되거나 아니면은 주가가 그 악재를 충분히 반영했거나 그래서 개인은 팔지만 외인 기관이 어제처럼 사준다면 시장은 여기서 좀 안정을 취할 겁니다. 그러고도 반전에서 완전히 강세로 가기에는 외인이 지속적으로 사주면 됩니다. 기관도 사고 물론 그러면 되긴 되지만 그건 우리가 앞으로 눈으로 확인해 보아야 될 일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번 주말에 다시 탄핵 시도한다고 하는 건데 국힘에서는 현재까지 모습 봐서는 전혀 뭐 협조 안 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추이는 보기를 하고요. 어쨌거나 지금 불행한 일입니다. 예, 불행한 일입니다. 이걸로 해서 우리 뭐 금융시장도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고 환시장 뭐 국채할 것 없이 난리가 벌어졌는데 저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걸 조금 논리적으로 단계별로 어떻게 하면 이 시장의 하락이 끝날 것인가를 점치지 않고 그 조건들 악재의 해소, 반전, 완화, 시세의 충분한 반영 요걸 보고요. 그다음에 수급적 측면에서 그래도 이 시장의 뭐 메이저라고 해야 됩니까? 피를 쥐고 있는 외국인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이제 사실 어제 하락을 하면서 장기 추세선을 이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거 뭐 깨버렸습니다. 어제 이거 제가 장중에 그린 건데 지수가 이보다 더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2022년 9월, 2023년 1월부터 올라오던 이 장기 추세선을 깨버렸고 전체좀 깨버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이 월봉이고요. 월봉은 구름 하단 살짝 깼습니다. 그래도 어찌 보면 구름 하단하고 여기 약간 근처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약간 언더슈팅 했다가 돌아가는 것도 재수 좋으면 나올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코스닥을 안 올렸네요. 코스닥은 뭐 2022년 이 최저점을 다 깨버렸고요. 대세바닥을 깨버렸고요. 그다음에 환율은 지금 여기 지금 최고점이 올라와 있고요. 2008년 최고를 제외하면 지금 이 최고점을 벗기려고 듭니다. 이게 1444원. 이게 2022년 10월이고요. 이때가 지수가 여기 바닥이었죠. 2020년 10월에 지수가 2130 찍을 때 그 환율에 지금 5달러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맥점으로 해가지고 뒤집어지는지는 이번 주 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끊고요. 얼른 동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